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학교 4학년 국어를 수업하게 될 장윤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국어 공부가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3학년 애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입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입시가 바뀐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상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봐야 되는데 일단 올해 수능을 치게 될 아이들이 있죠. 2022학년도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수능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뀐 수능이 최소 3년은 가기 때문에요.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40% 이상 반영 공부하고 있죠. 요건 이제 수능 비중을 늘린다는 거잖아요. 수능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정시가 확대되는 거죠. 정시. 수능 점수로 한 대학 들어가는 정시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이 등 서로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이 이미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으로 많이 뽑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학교 내신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산출돼서 얼마나 믿음직한가 신뢰도의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러지 말고 수능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수시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시가 확대했다고 해서 수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수시는 과연 뭘 말하느냐? 학생부를 소홀히 여겨서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학생부가 무엇이냐? 성적이죠. 내신 성적이. 그러니까 내신 성적도 결국은 신경 써야 돼요. 왔다리 갔다리 하죠. 수능도 중요하고 내신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학생부가 약화는 됐어요. 자, 그럼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학생부 소홀히 하지 말라면서요. 학생부의 내신 성적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대신 학생부 약화된 건 있어요. 자, 약화됐다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학생부는 기본적으로 학종이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 있고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단 말이에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원래 내신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흔히 학종이라고 얘기하는데 학종은 포트폴리오 같은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수상 경력은 학기당 한 번,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는 1년당 하나씩만 기재하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뭘 말하냐면요. 학생부에서 학종이 약화된 거예요. 학종이 약화되니까 다시 내신이 강해진 거죠. 결국은 수능 입시라고 했을 때는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신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냐면 그전에 학종이 셌을 때는요. 학종 때문에 막 봉사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도 해야 되죠. 되게 할 게 많았거든요. 이거 다 부담이 너무 되니까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부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능과 내신을 준비하라는 얘기는요. 그에 따라서 부담이 확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국어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이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한 덩어리로 봐요. 그런데 원래 기존에 있었던 수능 범위에서 보면요. 기존에 있었을 때는 화법, 작문, 언어와 매체를 함께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2020학년도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공통으로 독서와 문학을 보고요.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태기를 하게 돼 있어요. 태기를 하면 뭘 말하겠어요?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화법과 작문은 사실상 그렇게 공부할 만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비문학 영역을 좀 잘 알면은 화작 같은 경우는 거의 점수를 주다시피 한 영역이 되었거든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언어와 매체라는 이름 하에 문법이에요. 그러면 이 선택 과목이 됐다는 얘기는요. 문법의 약화인가 강화인가라는 문제점이 생겨요. 문법은 솔직히 영어인들도 아시겠지만 외우기도 쉽고요. 공부하기도 싫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 일일이 적용했는데 되게 애들이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수능에는 필수적으로 5문제가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수능 문법은 문법이 약화된 게 맞아요. 그런데 내신 문법은요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과서 내 내신의 문법의 비중은 그대로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수능은 선택이지만 내신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법은요 어차피 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만 조심할 점이 뭐냐면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은요 고등학교 문법이랑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게 쪼개놔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퍼뜨려놨어요. 다 퍼뜨려놨거든요. 문법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문법은 법칙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알아둬야 되거든요. 근데 순서를 몰라요. 순서가 잘 안 맞아요. 고3 때도 문법을 배워요. 고3, 중3 때도 문법을 배우는데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도 문법이 쪼개져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일단은 알아두시면 뭐냐면은 문법이라는 게 수능에서는 약화됐지만 내신에서는 그대로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학을 볼게요. 자, 문학은 원래 이제 EBS에서 연계율이 70% 직접 연계가 있었다가 바뀌었죠. 50% 간접 연계. 그러니까 퍼센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얘기하는 퍼센트는 살짝만 거쳐 있어도 퍼센트에서 적용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별로 안 중요하고요. 간접 연계냐 직접 연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70% 직접 연계를 했었던 건데 이제는 50% 간접 연계. 그러면 간접 연계라는 건 결국 뭘 말하냐면 EBS에 있는 문학 작품들, 그러니까 직접 연계할 때는 EBS에 있는 문학 작품 직접 가져왔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외적인 부분에 있는 것들 있죠. 외적인 문학 작품에서 가져온다는 거죠. 즉 문학의 폭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문학을 선택하고 교과서 문학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왜 해주냐면요. 이게 수능에 아주 기본 베이스로 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학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BS 직접 연계에서 빠져버리니까 문학은요 상당히 애매해지는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미리 좀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문학은요 한 번 공부하면요 스토리만 잘 갖춰져 있으면 끝까지 가요. 자 그러면 이제 문학까지 했으면 세 번째 키워드가 있겠죠. 자 비문학 독서가 있습니다. 사실 비문학이라는 용어는 많이 뺐어요. 많이 뺐고 대부분 다 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독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려워요. 독서 어렵어요. 수능시 때 볼까요? 요번 수능 있죠. 2021학년도 수능. 학년도라는 것은 내년을 말합니다. 작년에 수능을 줬지만 걔네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게 2021이기 때문에 2022학년도 수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5단을 볼게요. 5단을 1위는요, 문법이었어요. 2위도 문법이고, 3위는 비문학, 4위 비문학, 5위 비문학이에요. 뭐 지금 좀 문기자 잘 안 보이긴 한데, 1위 같은 경우는 80%가 틀렸어. 그러면 문법, 비문학이죠. 자, 그러면은 이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면 문법이 정말 어렵고, 비문학이 어렵나 보네요. 비문학 어려운 거 맞고요. 문법도 어려운 거 맞는데요. 이거를 잘 생각하실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문학이 5단을 1위부터 5위 사이에 없는 이유는요. 문학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꾸준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베이스로 깔렸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요. 학교 교육까지는 비문학 독해가 없어요. 그래서 비문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시즌이 언제가 되냐면 고3 때 돼서야 비로소 비문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비문학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닐까요? 접한 기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정도 접해요. 근데 문학은 달라요.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착실하게 문학의 단계를 밟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답률 상위 랭크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비문학이나 문법이 오답률 상위에 있으니까 얘네들 먼저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문학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문학을 틀리게 되면요 점수가 훅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이스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베이스. 그게 언제부터 잡는다고요? 최대한 빨리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비문학도 중요하고 문법도 중요하고 문학도 다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지금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갔을 때 미리 배워서 오래 갈 만한 걸 미리 공부해야 돼요. 문법은 지겹다니까요. 왜냐면 이거 아시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비문학 같은 경우도 사실 뭐냐면은 비문학도 익혀두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 알아두면 좋죠. 다른 거 아니다. 근데 그 지문이 나오진 않아요. 무슨 지문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결국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비효율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그 시스템을 갖춘 그 코로나 때문에도 막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배웠는데 까먹는 교육을 한다는 것은 돈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한 번 익혀두면은 얘네들은 그래도 스토리가 있고 배경 지식이 있고 그 배경 지식이 재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수업을 들을 때도 학생이 흥미가 있어야지 오래 가는 거예요. 문법 흥미 많이 떨어져요. 하려면 하죠. 그런데 그렇게 공부했을 때 얼마나 집중도를 발휘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가 첫 번째 보면은 미리 공부해서 오래 갈 것 같아야 돼요. 오래 간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까먹는다는 안 되고 미리 가서 오래 갈 거예요. 문학은요, 중4부터 수능까지 꼭 써먹어요.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EBS에서 간접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문학이 나올지 몰라요. 어떤 문학이 나올지는 비문학과 같은 거 아닐까요? 다릅니다. 비문학은요, 진짜로 그 지문이 생소한 거고요. 문학은요, 걸릴 수가 있어요. 소설이든 시든 간에 같은 문학 계열에서는요,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일단 학생이 재밌어야 돼요. 학원 갔더니 어때요? 재밌어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수업의 내용이 너무 재밌을 경우가 있고 선생님이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재밌는 것도 하나의 학생들에게는 흥미 요소가 되겠지만요. 어머님들이 그걸 원하진 않아요. 수업 자체가 재밌어야 돼요. 그러면 문학 수업은요. 배경 지식만 제대로 갖추고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재밌어요. 어머님들께서도 집에 가만히 있다 보면 소설 같은 거 읽으실 때가 있잖아요. 배경 지식은 재밌다니까요. 근데 우리 애들은 배경 지식이 굉장히 부족해요.
도시화 산업화, 뭐 군사독재 정권, 하다못해 조선시대만 넘어가더라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사에서 배운 역사하고요, 문학에서 접근하는 역사하고 달라요. 두 개가 같은 내용이 아니니까 큰 흐름은 같을지 몰라도 바라보는 지식인의 입장에서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올 만한 거, 내신이든 수능이든 거기에 관통할 만한 배경 지식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럼 문학은 굉장히 재밌고요. 이게 학원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가기 싫다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가니까 재밌는 수업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중학교 애들한테는 고등학교 수준의 문학을 던져줄 때 반드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밌게 나와요. 그 다음에 늘상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지만 수업 따로 과제 따로 어휘 따로 연계가 없는 건 안 돼요. 다 연계가 되어야 돼요. 따로 국밥 수업은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대전제가 있잖아요. 미리 공부해서 오래 갈 거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과 과제와 어휘 같은 경우가 다 묶여서 탄탄하게 갖추고 있어야만 우리 애들이 끝까지 가는 거죠. 언제? 수능까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더라도 무조건 미리 공부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미리 공부해서 오래 갈 걸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공부해서 오래 갈 걸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짠 게 뭐냐면 일단 방학 때 이제 8회 정도 해가지고 고전문학하고 현대문학을 다 보는데 여기 있는 배경지식 다 보는 거예요. 한자, 어휘, 배경지식, 고전에서 나와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충성, 효도, 지조, 절개. 지조절개 말씀드렸는데 지조절개도 뭔지 몰라요. 지조절개 하니까 뭐 그리 어려우냐고 넘어가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지조절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현대는요, 일제강점기, 6.25 전쟁, 도시화 산업화, 군사독재 정권. 가장 많이 나오는 수능과 대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배경들이란 이 배경을 알아야지 문학을 공부하거나 혼자 공부할 때도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요 확실히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을 공부할 때는 일단은 내가 우리 애가 배워서 오래 갈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적어도 나 저 수업 들어봤어. 나 저게 뭔지 알아. 이 정도까지는 요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학원 시간 같은 경우는 한번 문의를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해놨냐면 아무래도 지금 시즌 자체가 코로나 시즌이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일단 9명까지는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대면 수업을 할 수가 있는데 9명이 넘어갈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부분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해서 한번 이제 학원에 연락을 주시면 돼요. 학원 연락 주시는 건 이따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어휘 테스트는 이제 연관, 무조건 연관되는 거예요. 연관되는 테스트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따로 국밥이면 최악이라니까요.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도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서는 여기에다가 제가 해설지를 나눠줘요. 해설지 나눠주는 이유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수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여건을 줍니다. 하다못해 해설지를 가지고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면서 보더라도 시간 낭비가 안 되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최대한 효율을 뽑아내는 겁니다. 자, 이해 테스트. 고등학교 정도 수준인데 수업을 들으면 웬만하면 맞출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수업을 잘 들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볼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는 교과 내용과 관련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절대 관련 없는 거, 기출문제, 뭐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 뭐 이런 것들 절대 안 좋습니다. 왜냐면 수업 따로 과제 따로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과제와 수업이 연계된 거로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야만 진짜 성적이 올라요. 간혹가다 혹해가지고 뭐 기존의 기출문제 모의고사 보고 뭐 성적표 나눠줘 이런 거 절대 안 좋습니다. 왜 안 좋겠어요? 따로 국밥이 된다는 것은요 주의력이 분산돼요. 안 그래도 주의력이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분산시키는 공부는 절대 최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 좀 해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공부해서 오래 가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으로 재미있어야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업과 과제와 어휘가 연관되어 가지고 단단한 느낌을 주는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원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화번호 있는데 전화번호는 여기 또잘 공개됐네. 요거 나온 것도요. 여기 그 홈페이지 보면은 따로 또 안내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수업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긴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국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거든요. 잘 들어보시고 나서 정말 효율적인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